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빛을 되찾은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지 78년을 맞았는데요. 지역 곳곳에서는 여전히 어두웠던 그 시대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흉터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런 소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일제가 자행한 강제동원의 참상, 피해자들의 입으로 또 글과 사진 등 기록물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현장과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한자리에 전시된 곳이 있는데요. 네, 지난 2015년 부산에 건립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기록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이 끔찍했던 강제노동 현장의 모습이 글과 사진 그리고 공간으로 재현돼 남겨진 곳입니다. 1938년 이후 일본은 전쟁이 길어지자 당시 조선인을 광산이나 군수공장, 건설 현장에 강제 투입했습니다.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만 최소 78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0살 남짓의 어린 소년, 소녀까지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투입됐고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꼬임에 넘어간 어린 소녀들은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가장 위험한 작업장에 배치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섬으로 우리가 선발대로 뽑혀갔는데 정말로 뭐랄까 큰 감옥살이 휘뿌리 동을. 역사관 내 기록물은 일제의 수탈과 착취, 만행을 고발하는 증거인 셈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셨던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는 강제동원 피해 사실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내 기억의 터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록하고 추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해조차 찾지 못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 건데 2020년부터 위패 봉안을 추진해 현재 1,560위가 봉안됐습니다. 아픈 역사를 마주한 관람객들도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다시는 이제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는 역사니까 확실하게 이런 게 있어주면은 이제 외국분들, 일본 분들도 와서 보고 하면은 많이 느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본의 사죄는 요원한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인천시 부평구에는 지하호와 조병창 등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픈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런 아픈 흔적들을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한 발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등 아픈 역사를 지역의 경쟁력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 한봉산 자락에 위치한 토굴입니다. 이곳은 부평 지하호,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공습을 피하기 위해 건설한 무기 제작 시설입니다. 구축공사에는 지역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는데 건설 도중 일본군이 패망하면서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하루에 2번 교대 12시간씩 교대 근무했었고 당연히 여기가 깜깜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그거 뭐라고 해요? 차가운 그런 돌덩이 이런 것들을 2인 1조로 해서 어깨에 메고 밖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셨고요. 부평문화원은 부평 지하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암석 사이에 박힌 나무와 깎여나간 벽면 등 굴착 흔적들은 여전히 부평 지하호에 남아 있습니다. 해설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본 탐방객들은 당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떠올려 봅니다. 학도병 분들이 여기서 막 이거를 진짜로 다 팠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생생하게 또 와닿고 또 중간에 이렇게 잠깐 눈 감고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암흑과 이런 추위와 이런 걸 이렇게 체험했을 때 제가 마치 이렇게 막 진짜 그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도 받고. 이곳은 부평 미군기지.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군 기지로 활용됐던 곳. 시대의 흔적은 여전히 부평 미군 기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탈출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세웠던 쐐기둑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쐐기둑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우리 친구. 여기도 있네. 이렇게 1m 간격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군사시설 요충지였던 부평구. 조병창과 같은 군사시설은 물론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줄사택 등 당시의 아픈 흔적들이 지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부평 지역사회는 이런 아픈 과거의 흔적들을 철거하는 대신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흔적들을 모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에 대한 현장으로도 만들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관광 자원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국내 및 세계적인 이 명품 문화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부평 지역 사회는 아픈 과거를 지역 경쟁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치열한 항일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제작한 책자입니다. 1919년부터 1920년까지 주로 3.1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의 공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재판 결과가 적힌 판결문과 각종 기록을 확보한 겁니다. 독립운동가의 유족분들이 점차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찾아드려야 된다는 그런 좀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전남도가 2021년부터 약 1년에 걸쳐 찾아낸 독립운동가는 모두 128명. 증거자료가 확보된 80명에 대해선 정부의 공헌을 인정해달라고 서운을 신청했습니다. 광역단체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서운을 신청한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차 조사에서 공적이 인정된 독립운동가는 모두 18명. 광복절 당일엔 포상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독립운동가를 추가로 발굴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1월에는 기대 이상의 많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서운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반드시 찾아내 명예를 선양해드리고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일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조국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 전남도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1895년 한말의병부터 1945년 광복절 직전까지도 추가 발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100명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한국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미국인 윌리엄스 선생 등이 포함된 100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100명에는 기생신분에도 18세의 나이에 통영에서 열린 만세 시위에 앞장선 한복련 선생 등 여성도 1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30명, 건국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5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습니다. 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에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지들을 살펴볼 텐데요. 경북 김천은 차별화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통해 관광객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관광 자원을 적극 마케팅하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HCN 최현철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탁 트인 호수 위로 길게 놓인 출렁다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슬아슬 걸음을 내딛다 보면
짜릿한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체험이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출렁다리는 밤이 되면 30여 정의 조명들이 불을 밝히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직진문화공원의 경관 조명과 삼형대사공원 내 평화의 탑은 국내 대표 야경 명소로 꼽힙니다. 김천의 명산 황악산과 직지사를 연계해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난 삼형대사공원은 김천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공기도 좋고 직장 생활하는데 가족끼리 1박 2일에 오니까 삼형대사공원 1박 2일로 처음 왔는데 딸이 신청해 왔어요. 참 다음에 꼭 또 들리고 싶은 곳입니다. 요 가까운 직지사 절도 있고 요 가족과 같이 한번 가고 싶고 참 좋네요. 또 수도산에 위치한 국립 김천치유의 숲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리스 관광에 뽑힐 만큼 이제는 김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김천시는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김천의 낮과 밤을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신했습니다. 부항댐과 직지사 권역에는 한옥 숙박시설과 펜션, 박물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삼형대사공원과 생태휴양펜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운영 중에 있고 더불어 사계절 썰매장, 미디어 아트, 주풍형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타 마케팅, 여행 전문가 초청 팬투어,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투어인 직지골 야행 등 관광 상품도 함께 연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김천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올해는 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난 김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네, 이처럼 지자체들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와 관광 분야에 사활을 걸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졌던 의료 관광 활성화에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압구정동에 문을 연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 외국 의료 관광객을 위해 통역과 픽업은 물론 의료기관과 주변 관광지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원래는 관광정보센터였지만 지난 2020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의료관광 분야를 특화시켜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의료 관광객으로 북적이길 강남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こんにちは、강남에いらっしゃった皆様欢迎来到江南医疗旅游中心 강남에서 의료 관광을 경험하시고 좋은 기억을 갖고 고국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 의료 관광객은 역대 최고인 32만 명. 이 중 약 41%인 13만 명이 강남구를 찾았고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약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만 6천 명으로 80% 급감했는데 지난해에는 5만 9천여 명이 찾아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지역 내 병원들도 환자를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SNS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병원 정보라던가 이벤트 정보라던가 그런 걸 알려줌으로써 K-팝, K-콘텐츠와 같이 K-열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의료.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강남구에는 최적의 관광 상품입니다. 한국 드라마, 콘서트, 오페라 이거 하시면서 오시면서 같이 저희 병원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문화랑 다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같이 상승 효과가 있어서 핫한 데가 강남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강남의 의료 관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최소 2주 정도에서 장기간에는 1년까지 체류를 하십니다. 그러면 숙박, 쇼핑, 먹을거리, 관광지까지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강남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의료 관광. 강남구는 올해 1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